여야가 또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8위. 북한이 정찰 위성을 쏜 걸 계기로 우리 정부도 군사 합의 가운데 일부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어제 북한이 이에 맞서서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19 군사 합의를 정말로 어렵게 만든 합의를 일방적으로 일부지만 파기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역대 정권 중에 현 정부에서 처음 하는 일이에요. 접경 지역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어떻게든 완화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 접경 지역은 이제 버린다는 겁니까? 현 정부는? 이때까지 남북 간 합의 중에서 저는 최악의 합의가 9.19 군사 합의라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불리한 영향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위한 합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특히 그중에서도 북한이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감시 역량을 제한한 것은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효력 정지는 평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이번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은 러시아의 군사기술 제공 덕분이다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종전과 태도를 바꿔서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하게 된 것은 이번 우리 정부의 대러시아 적대 정책 또 적대 발언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고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그야말로 교각사루의 우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조상규 변호사님 바로 질문 드릴게요. 저 이재명 대표 발언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야당 대표의 안보의식 수준이요. 거의 이적행위 수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범죄 피해자 여성 보고 성범죄 피해자 여성의 유혹과 도발에 의해서 범죄가 일어났다. 이렇게까지 비유를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아주 늦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의료 지원 그리고 재건 사업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는 북한이 무장하고 있는 장사장포가요. 시간당 16,000발을 쏩니다. 그리고 사거리가 200km에 이릅니다. 지금 그게 우리나라가 요격 체계를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요격 체계가요. 2026년도에나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무방비 상태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9.19 군사 합의에 있어서 정찰, 감시 정찰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왜곡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러시아 기술 제공에 불을 지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찰 위성이 발사가 되려면 엔진에 연료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연료를 이재명 대표 그 쌍방울 대북 송금 800만 달러로 넣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북 송금까지 일단 좀 너무 나가신 것 같은데 무슨 취인지 알겠고 이건 반론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박성미 소장님, 조상규 변호사 얘기는 이적행위 아니냐 당대표의 이제 안보 개념이. 왜냐하면 성범죄 가해자를 규탄하는 게 중점이 아니라 피해자가 마치 그런 태도를 한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라는 표현. 이게 윤석열 정부의 대러시아 정책, 적대 정책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쐈다는 표현을 어불성설에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근데 사실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굉장히 미국 일변도의 외교 전략을 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미일 동맹을 굉장히 강화하겠다라는 아주 확고한 적대적인 노선을 좀 보여줘 왔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취해왔던 외교적인 전략은 소위 말해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불려왔죠. 근데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선 그 전략적 모호성을 완전히 파기하고 사실 전략적 선면성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한쪽 노선을 완벽하게 택해서 가고 있는 방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외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굉장히 민감하게 자극하는 발언들을 대대적으로 해오셨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사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쪽 편을 택하고 한쪽 편을 멀리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외교 노선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께서 지적하고 싶으셨던 것은 아마 외교 전문가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지적해왔던
이야기했던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북중러의 밀착 관계는 더욱더 커질 것이고 그 위협, 외교적인 위협은 결국에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리스크를 관리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그 큰 취지에서 저는 일관된 흐름으로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북한은 지금 한껏 내부 분위기가 좀 고무된 것 같아서 3수 만에 세 번째 정찰 위성은 정상 궤도 올려놓은 듯 보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좀 도움을 받은 측면도 분명히 우리 정부도 파악하고 있어서 샴페인도 좀 터트리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살이 좀 빠진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같이 이제 축하 연에 등장을 해서 저는 좀 보니까 저 단체 티셔츠 맞춘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아마 우주 개발을 좀 자축하는 티셔츠까지 맞추고 김정은과 나란히 서서 오랜만에 김주애 딸을 등장시켰고 진짜 좀 한껏 고무돼 있고 김정은의 모습 아마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9.19 군사합의를 파기했는데 우리 군 당국은 적반하장 아니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현실 인식에 대한 여러 논박들을 좀 살펴봤고요.